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지난 주말 이후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연속적인 급락세가 발생하였고, 특히 우리 시장과 일본 시장은 이틀 동안 13%와 18%를 넘어서는 폭락세가 발생하였다. 우리와 일본 시장에서 이런 폭락세가 발생한 것은 월요일 장중 미국 선물 시장에서 중요 종목들이 10% 전후의 하락폭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월요일 밤 늦게 열린 본 시장에서 나스닥 시장은 종가 기준으로 3.43%의 하락폭에 그친 까닭으로 양시장은 화요일 급등세로 돌아선 바 있다. 주식시장의 하락 과정에서 전체지수 기준으로 20%를 넘어서는 하락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전체지수 기준으로 100% 전후에 달하는 상승 과정을 모두 끝내고 마감할 적에 2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 번의 큰 장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대세 상승의 과정을 모두 마감하고 난 후 발생하는 대세 하락 과정이다. 대세 하락의 과정은 그만큼 상승폭도 컸던 만큼 하락폭도 크게 나타나는데 최대 최고점에서 60%에 달하는 하락폭이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나스닥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하락 압력은 여기에 해당되고 나스닥 시장 내면에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잠재된 하락 압력은 고점에서 35% 전후다. 전체 지수 기준으로 100% 전후에 달하는 큰 장은 일회성의 상승세에 속하는 유동성 장세와 대세 상승에서 발생하는 큰 장 두 종류가 있다. 일회성인 유동성 장세와 대세 상승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큰 장은 상승폭을 놓고 보면 비슷하지만 상승세를 마감할 적의 하락 형태는 전혀 다르다. 유동성 장세의 경우 일회성에 속하는 만큼 상승세를 마감하게 되면 상승 이전의 상태로 더딘 속도로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유동성 장세에도 일회성이 아닌 경기 회복에 큰 힘을 실어주려는 목적을 띠고 있을 경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딘 하락 행보는 다르지 않다. 그런데 대세 상승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큰 장의 경우 상승세를 마감할 적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하락 형태가 발생하게 된다. 대세 상승의 흐름에서는 통상 세 번의 큰 장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한 번의 큰 장을 마감해도 이어 또 한 번의 큰 장이 들어서게 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대세 상승의 과정에서 큰 장을 마감할 적에는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점이 한순간 무너지면서 연속적인 급락 형태가 나타난다. 전체 지수 기준으로 100% 전후에 달하는 상승폭이 발생한 관계로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려면 20% 전후에 대한 조정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큰 장을 마감하는 하락 과정의 큰 폭 하락과 작은 상승을 반복하는 더딘 하락 행보로 나아가면 하락 과정에 시장 참여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큰 장을 마감하고 또 한 번의 큰 장을 만들어내려고 할 적에 하락 과정에 매수 집단이 저항 세력이 되어 새로운 큰 장 발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대세 상승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큰 장의 경우 어느 순간 급락세로 전환되어 1개월 전후로 20% 전후 하락폭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느 순간 시장이 연속적인 급락세로 이어지는 것은 특정 시점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점이 무참하게 깨지는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압도적인 매도세 우위로 전체 지수는 15% 전후에 달하는 급락세가 두 번에 걸쳐 나타나 짧은 기간 20% 전후의 하락폭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에서 균형점을 깨는 모습이 나타나면 바로 보유 비중을 대폭 축소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속적인 급락세를 고스란히 맞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서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점이 깨지는 하락 압력이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현재 나스닥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 하락 압력은 앞서의 대세 하락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35% 전후의 하락 압력이다. 앞서의 대세 하락의 과정에서 나스닥 시장은 큰 폭 하락과 작은 상승을 반복하면서 더딘 하락 과정이 발생하였는데 대세 하락 과정은 통상 이런 모습이다. 대세 하락 과정은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는 관계로 지금까지 상승세를 주도한 집단들은 하락 과정을 통하여 계속 보유 비중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1월 이후 나스닥 시장은 2021년 11월의 고점을 넘어서는 강력한 반전 흐름을 만들어냈지만 이런 상승 시도가 쌍봉 형태의 고점 형태라고 하였다.
반전 흐름을 마감하면 나스닥 시장에 잠재되어 있던 고점에서 35% 전후의 하락 압력이 작용하여 고점에서 35% 전후까지 밀려나게 될 것이다. 현재 나스닥 시장의 흐름에서 균형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과정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난 주말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균형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압력은 기존의 거대 매수 세력이 갑작스레 매도 세력으로 돌변하여 매도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할 적에 나타난다.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기존의 거대 매수 세력 일부가 공격적으로 매도세로 돌변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집단들은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집단과 그리고 1, 2, 3차의 단계별로 시장에 공격적으로 참여한 가세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계 주식시장 전반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집단은 투자금액 기준으로 5%에도 미치지 못하고 1차 가세그룹은 15% 수준으로 나름 예측하고 있다. 1차 가세그룹은 시장 흐름이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전환되고 난 다음 가장 먼저 공격적으로 시장에 가담하는 집단이 여기에 속한다. 2022년 10월 이후 준비되어 온 새로운 큰 장이 2단계 상승 과정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난 이후 공격적 매수 세력이 있다면 1차 가세그룹이 되는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큰 장을 완성하고 또 한 번의 큰 장이 들어서면 그 시기부터 공격적으로 참여하면 30% 수준의 2차 가세그룹이 형성된다. 애플을 중심으로 기술주의 상승 구도를 공략한 집단들도 바로 이런 단계별 매수 집단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이번에 균형점을 깨고 내려가게 하는 하락 압력에 발생하게 한 주체는 기술주의 상승세를 주도한 집단 가운데 1차, 2차 가세그룹의 일부로 보인다. 현재의 시장 흐름의 역학적인 면에서는 균형점을 깨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빠른 시점 나스닥 시장이 저점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균형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압력이 발생하면 압도적 매도세로 일시적으로 충격적인 폭락 과정이 발생하고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충격적인 폭락 과정의 안정을 되찾게 되면 나스닥 시장은 다시 작은 상승과 큰 폭의 하락 과정 반복하며 고점에서 35% 전후에 접근할 것이다. 균형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압력이 발생하면 공격적인 매도세가 상당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흐름은 안정을 되찾게 되고 이 시기 새로운 상승 구도에 속하는 종목들은 강한 반전 흐름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기술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집단들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2022년 10월 이후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기술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집단과 자동차와 금융주로 새로운 상승 구도를 구축한 집단은 동일 세력으로 보인다는 점은 자주 언급드린 바 있다. 나스닥 시장의 경우 23년 1월 이후에 반전 흐름이 끝난 것이라면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겠지만 다우지수는 최고점을 계속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다우지수에 속한 다수의 종목들은 기술주가 추세적인 상승 행보를 계속할 적에 10여 년간 상승 흐름에서 소외된 종목들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양시장의 서로 다른 모습은 미국이 향후 침체 국면의 모습을 일부 드러내더라도 이번에 우려하고 있을 정도의 침체 국면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향후 시장 흐름이 안정을 찾게 되면 먼저 이번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반전 흐름을 만들어내고 다음으로 2단계 상승 과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충격으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지만 큰 이득을 볼 수 있게 된 것도 생겼는데 이번 기회로 물가 문제는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세계 주식시장의 충격적인 폭락 과정은 수요세의 급감을 일으켜 물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균형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없는 위치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육책은 아닌가 의심이 되기도 한다. 이번 균형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압력의 발생이 물가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면 시장에 몇 차례 더 충격을 가할 수 있다. 뒤에 공포감을 반복적으로 불어넣어줘야만 물가 수준이 2%대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충격으로 물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 향후 강력한 상승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 대형 증권주에도 기회가 주어진다. 2021년 12월 증권주를 100% 보유하고 있다면 은행주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증권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일정 비율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가 문제를 해결되면 남은 문제는 경기 회복이 최대 과제인데 증권주와 은행주를 모두 내세우면 경기 회복에 보다 큰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겠지만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면 강력한 반전 흐름을 기대할 수 있어 어려운 과정 잘 이겨내야 하겠다.